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정보앤방첩TV에서 오늘은 비운의 국방장관 이종섭, 폴란드 정권 교체로 유럽연합의 수사 받을 수 있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M1A2 신형 전차 대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외신 관련 보도 링크를 걸어주셨고, 미국 M1A1 중고 119대 도입 관련 기사 링크도 걸어주셨습니다. 이 미제 중고 M1A1 119대 도입 관련 기사는 바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육군 부대에서 K2 흑패전차를 실제로 점검을 해보고 나서 이거 안 산다, 그리고 나서 미제 M1A1 중고 119대, 그리고 독일의 네오파드 2A4 44대를 별도로 주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전차 대금은 제가 말한 60억 원 가량의 전차 대금은 미국 전차 생산 회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전차 회사에게 지불한 내용이죠. 그리고 한국은 포탄을 10만 발을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 미국은 제 기억에는 6만 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흑표전차 가격이 80억 원 정도 합니다. 이거를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대당 280억 정도에 사는 걸로 돼 있고, 거기에는 전차병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예비 부품, 탄약 10만 발, 이런 게 포함된 전체 가격인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추가로 외신 보도들을 다 점검을 해서 M1A2 전차 대금과 K2 흑표전차 대금, 이걸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공되는 그 장비들과 교육훈련, 그다음에 포탄, 이런 것도 다 같이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K2 흑표전차는 폴란드 장관이 안 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바로 미제 M1A1 중고 119대,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A4 44대를 발주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서 들락날락한 이후에 갑자기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구매한 가격이 미국은 전차 회사는 우리는 대당 60억 원 받았다, 이런 발표를 한 거고, 한국은 폴란드 보도에 의해서 280억 정도 받은 걸로 알려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외신 보도에 의존할 수뿐이 없지, 우리가 정부의 장부를 다 뒤져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한 거는 K2 표 전차 육군용은 미제 M1A2 전차보다는 많이 쌉니다. 그리고 안 산다던 전차를 공식적으로 80억 원짜리를 280억 원을 주고 되어왔다,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폴란드에 대한 영상은 저 혼자 계속 올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폴란드가 유럽 지원금을 받는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할 때 저 혼자서 유럽연합이 모든 지원금을 끊었다, 이런 영상을 만들고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폴란드 내부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결국 그 계정이 폭파가 돼서 영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폴란드 시민단체와 폴란드 야당이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를 빌려서 한국 무기를 도입한 거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10원 한 장 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시민단체와 야당이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은 폴란드 재무부 차관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를 그럼 빌렸냐, 이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물론 한국도 폴란드가 전부 돈 내고 사가는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FA50 선수금을 보내왔다, 폴란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많은 유튜버들이 폴란드 돈 주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허위 정보를 막 퍼뜨렸던 거죠. 그런데 폴란드가 FA50 대금을 보내온 것은 폴란드가 국채를 먼저 발행을 한 겁니다. 그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폴란드 금융기관에 팔았는데, 국채를 발행할 때 그 보증을 한국의 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장비는 수출입은행이 담당을 했고, 공중 장비는 보험공사가 보증을 해서 FA50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추라이를 문재인 정부가 해놓고 계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게 만든 건데, 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죠. 딱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다 해먹던 이종섭이 별 3개 달고 제대로 한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 합세를 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돼서 사인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가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2차 방산 수출은 거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차 방산 수출에 대한 수사를 할 겁니다. 일단 1차 방산 수출에 대해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이 한국으로부터 10원도 빌리지 않았다, 이런 대답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국 무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 도입 안 한다고 해서 미제 전차와 독일제 전차 중고품을 도입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잡아놓고 한국 무기를 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도입을 한 배경, 이거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법으로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코미션을 주면서 무기를 도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율곡 비리 사건 때도 독일 정부로부터 한국군 장성이 체포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럽연합은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면서 커미션을 주고받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만일에 필리핀 새 정부가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배경 수사를 하고 금액 수사를 했을 때 커미션이 주고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그리고 흑백이 의혹이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만 해도 한국은 유럽연합의 무기 수출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던 이종섭 장관이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폴란드뿐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도 수출입은행에 보증을 해서 상당한 무기를 제공을 하는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이집트는 북한의 채무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폴란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폴란드에 엄청난 무기 수출을 가계약을 먼저 했었죠. 그 금액이 약 50조가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 방산주 주가를 띄워가지고 정치인들이 방산주를 대거 매입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 당시 보도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멋진 꿈이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인해 가지고 물거품이 되고 상당수가 교도소에 갈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